여러분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다음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아마존의 채용 AI 폐기 사건입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평가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먼즈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력을 자동으로 낮게 평가하는 편향이 발견되어 결국 시스템이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향이 데이터 단계에서 시작해 결과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지 생성 모델과 챗GPT 같은 LLM에서 발생한 직업별 성별 고정화 문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조종사를 입력하면 남성 이미지, 간호사를 입력하면 여성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LLM에서도 특정 직업이나 역할을 설명할 때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실제로 여러 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한 세상의 불균형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생성형 AI의 편향은 기술적 오류라기보다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와 사회 구조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편향이 어떤 단계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생성형 AI에서 공정성과 편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편향이 데이터 단계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고리즘 설계에서 강화된 것인지, 또는 결과 표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정성 원칙을 적용해 각 사례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도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은 생성형 AI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윤리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은 답을 제공하는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집단을 형평성 있게 대우하는 맥락적 공정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구성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비차별, 다양성 존중, 포용성 등이 있습니다. 한편 편향이라는 것은 생성형 AI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이자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편향은 주로 데이터의 불균형, 알고리즘 설계 과정의 한계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생성형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우선적으로 재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속 고정관념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심지어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서의 의사 이미지가 대부분 남성이었다면 생성형 AI는 의사를 요청받았을 때 남성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편향과 공정성의 관계는 원인과 목표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편향은 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원인 혹은 드러나는 현상이며 공정성은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윤리적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편향을 완화하는 기술적 노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편향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생성형 AI의 편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공정성 원칙을 위협하는 편향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 편향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가
특정 집단만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어떤 집단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데이터는 사회의 과거 기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고정관념과 불평등이 그대로 생성형 AI에 학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직업 이미지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생성형 AI는 이를 당연한 패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편향입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있더라도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이나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수 집단의 패턴이 더 강하게 학습되고 소수 집단 관련 정보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고리즘 구조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표현 편향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진 편향이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편향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예시를 먼저 보여주는지, 어떤 필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편향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결과나 이미지 생성 결과에서 하나의 속성만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결과 표현 단계에서의 편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향은 데이터, 알고리즘, 결과 표현이라는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분석할 때 이 편향이 어떤 단계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 편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직업에 대한 문장을 생성할 때 전문직은 남성, 그리고 보조직은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생성형 AI가 사회적 고정관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인터넷에 있는 말뭉치나 위키피디아 같은 대규모 텍스트에서 의사라는 단어는 남성과 함께 등장하는 비율이 실제로 훨씬 높기 때문에 생성형 AI도 이를 자연스러운 확률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면 다양한 직업을 생성형 AI가 설명할 때 남성, 여성, 무성별 대명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O, 경제학자, 수학자 같은 전문 직군에서는 파란색, 즉 남성 대명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모델, 청소 노동자, 행사 홍보 담당자 등에서는 빨간색, 즉 여성 대명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세상의 직업 성별 비율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사회적 고정관념의 패턴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특정 직업을 특정 성별로 연상하도록 만드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편향이 실제 출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어떻게 재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 편향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빈도나 패턴을 바탕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형태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 집단의 특징이 더 강하게 학습되고
소수 집단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면 원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고정관념이 출력 이미지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3년도 블룸버그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에게 CEO와 같은 여러 가지 직업 키워드로 5,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그리게 한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에서 CEO라는 키워드로 생성된 이미지의 97% 이상이 백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 여성 CEO의 비율이 비록 적지만 그래도 일부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 소수의 존재마저도 거의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미지의 위쪽에는 고소득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의 평균 얼굴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가, 변호사, 정치인, 의사, CEO, 판사, 엔지니어 등 전문 직군에서 생성된 얼굴들은 대부분 밝은 피부톤과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저소득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의 평균 얼굴을 살펴보면 청소 노동자, 설거지 담당자, 패스트푸드 직원, 교사, 사회복지사, 가사 노동자 등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톤과 여성적이거나 유색인종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실제 현실의 고용 통계나 직업 분포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으며 생성형 AI가 알고리즘적 학습 과정에서 특정 속성을 강화하고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는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여 직업, 인종, 성별을 자동으로 연결짓는 새로운 편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은 사용자가 특정 직업에 대해 갖는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알고리즘 단계에서 어떤 패턴이 증폭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앱에 자신의 사진을 넣었는데 사용자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바로 결과 표현 편향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렌사의 매직 아바타 서비스의 편향 사례입니다. 2022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여성 기자인 멜리사 헤이킬라라는 기자는 자신의 사진을 이 렌사의 매직 아바타라는 앱에 업로드했더니 100장 중 상당수가 나체에 가까운 이미지나 성적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으로 변환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성 동료들의 사진은 우주비행사나 탐험가처럼 진취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로 생성되었다고 기사에서 폭로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내부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출력물의 방식과 인터페이스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사용자는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로 표현되는 반면 남성 사용자는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직업 이미지로 표현되면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고정관념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례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인 I'd blush if I could, 즉 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혔을 거예요 라는 것은 과거 사용자가 시리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을 때 시리가 내놓았던 수동적이고 순정적인 답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음성 비서 서비스처럼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에 여성 목소리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이 기본으로 설정 적용되면서 보조적 역할이 곧 여성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기술 설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데이터나 알고리즘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마주하는 서비스 접점에서 어떤 성별 및 역할 이미지가 기본으로 설정되었는가를 제기한 보고서였습니다. 이처럼 결과 표현 편향은 데이터나 알고리즘 설계만을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생성형 AI를 경험할 때 출력물의 형식, 기본값의 설정, UI나 UX 설계가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모델이 어떻게 작동했느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는가,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마주하였는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생성형 AI의 편향이 데이터, 알고리즘, 결과 표현 단계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공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 단계 점검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 안에 이미 어떤 선입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쁜 간호사처럼 불필요한 어떤 성별이나 외모 암시가 포함되면 편향의 결과가 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출력 점검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문장이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반복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성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고정된 역할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문제이므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 검토입니다. 결과물 안에 다양한 집단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지 또는 특정 집단만 강조되거나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의 출력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설계 요소의 점검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에서 기본 설정이나 출력 인터페이스가 특정 집단을 당연한 선택처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음성 비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표현의 설계 편향이 공정성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결과물이 실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공정성이나 또는 이에 포함된 포용성이나 비차별의 원칙에는 맞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공한 이 체크리스트는 생성형 AI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성과 윤리 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데이터 편향은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재료가 불균형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편향은 생성형 AI가 학습 과정에서 다수 패턴을 과도하게 강화하며 특정 속성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표현 편향은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발생 위치와 개입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성이란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을 인지하고 관리하며 균형 있게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의 공정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향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